관략근에 힘이 풀려가지고 진짜 뭘 지려버릴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연상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성을 놔버렸구나. 성인들이 맨정신에 쓸 말이냐고 그게. 안녕하세요.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분모입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저는 패트입니다. 준비한 영화가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거든요. 민주주의를 데모크러시라고 하잖아요. 단어를 좀 비틀어서 이디오크러시. 2000년대의 가장 평범한 사람 둘이 같이 냉동인간이 됐다가 모종의 실수로 인해서 500년 뒤로 가서 깨어났는데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설정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정말 그냥 충동적인 사람들만 애를 낳아서 이게 점점점 멍청해졌다. 이 이디오크러시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되게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모습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조가 냉동인간에서 깨어난 순간 어떤 사람의 집에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500년 뒤의 사람들은 계속 뭔가 화면을 통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데 그 자극적인 영상에 아무런 맥락도 없이 섹스, 폭력, 엉덩이, 똥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자극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런 설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무릎을 쳤던 게, 그 사람이 TV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의자가 변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쾌락의 지수를 나열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느끼는 쾌락이 10이라고 하면은 배설을 할 때 느끼는 거는 거의 500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쾌락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제자리에서 해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워버릴 정도로 이 TV에서 주는 아주 자극적인 영상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잠식해버린 세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500년 뒤의 세계에서는 몸에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타투로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문신이 없어서 미등록자인 거예요. 당연히 재판 과정도 또 말도 안 되죠. 말을 이상하게 한다는 둥, 말투가 이상하니까 죄인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마녀사냥을 하듯이 재판을 해요. 근데 특징이 말투가 이성적인 말을 하면 호모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경멸하는 의미로. 이 시대는 욕설과 비속어가 표준어가 된 시대잖아요. 이러한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소수의 언어가 되는 거죠. 사실 그 호모라고 우리가 경멸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그 대상들도 역시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메인스트림에게 어떤 좀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들인데, 이제는 50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괴상한 소수에 속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전 요즘 가끔 음악 같은 걸 전 유튜브로 많이 봐요. 플레이리스트나 이런 거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음악인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어휘가 와 진짜 개 지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 지렸다라는 표현이 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쓰는 어휘가 점점 한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어휘력, 우리가 쓰는 어휘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데 새로 생기는 어휘들은, 그리고 유행어들은 다 너무 뭐라고 하지, 좀 싼티가 나요. 지렸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배설을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똥을 지렸다, 오줌을 지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똥을 지리면 안 되는 곳에서 지렸다라고 할 때 보통 쓰는 말이죠. 지능이 낮아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뭔가 표준화된 언어 체계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말 원초적인 배설욕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 영화는 이러한 미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아름답고 수사가 길어지면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 사람이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를 생각하게 되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혹은 이 음악을 듣고 관략근에 힘이 풀려가지고 진짜 뭘 지려버릴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연상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성을 놔버렸구나. 성인들이 맨정신에 쓸 말이냐고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딱 연상하기 좋은 언어들로 어떤 자신의 감정을 딱 추려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표준의 중심에는 단연 배설에 대한 그런 하나의 기호가 생긴 게 아닌가.
그 조가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되게 쉽게 풀려나요. 왜냐면 지키는 사람들도 멍청하니까. 그리고 그 어떤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테스트를 너무 네. 잘 봐서 백악관에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서 장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감옥에서 사면해주는 조건이었죠. 네네네.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가봤더니 네. 지금 게토레이로 식물에 물을 주고 있고 왜 게토레이로 식물에 물을 주냐 했더니 게토레이가 좋은 거다. 사람들이 다 게토레이만 먹는다. 게토레이를 왜 먹냐라고 하니 보니까 이게 그 파는 기업이 이 정부랑 유착이 돼가지고 그냥 이 멍청한 대중들을 상대로 그냥 게토레이가 물보다 네.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막 계속 설파를 하고 이 기업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덩치가 커지면은 이 기업이 이 국가에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브라운도사라고 표현이 되죠. 영화에서는. 그 브라운도사가 이 미국의 식약청이라든지 식품통제위원회를 매입해가지고 물보다 브라운도 음료가 더 좋다. 전해질은 어떤 만물에게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식의 논리를 수백 년에 걸쳐서 주입을 했고 진짜 사람들이 지능이 낮아지게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도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단적으로 느꼈거든요. 정말 이게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견제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한 기업이 그냥 독과점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까지 통제하는 수준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을 계속 주면 그리고 햇빛을 계속 쪼이면 얘가 식물이 자랄 거다. 이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거는 화장실에서나 쓰는 거예요. 본인들의 상식에는 이 지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당장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폭스뉴스가 나오죠. 되게 저는 이 감독이 그런 세밀한 설정도 되게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실제로 미국에서 폭스뉴스가 갖고 있는 정파적 지위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이거든요. 채널 A나 TV조선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네. 이 500년 뒤에 그려지고 있는 폭스뉴스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면 일단 싫어해. 싫어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일단 까고 보고 당연히 그 시대에는 뭐 논리정연하게 저 사람의 말이 이런 면에선 맞고 이런 면에선 틀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지능의 수준이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이 사람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유여와 불문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이 정부라든지 사법 체계가 교화형이라는 걸 하잖아요. 콜로세움 같은데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 무서운 무기를 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런 방식의 처벌 시스템이죠. 교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원래 교육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갱생시킨다. 제대로 된 그렇죠. 갱생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만 교화시 여기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죽이면서 네, 맞아요. 조회수를 빠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이 범죄자에 대한 그 엄벌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사법적인 정의가 맞는데 문제는 그 범죄자를 지옥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제3자들이 있을 때 그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면서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무슨 이상한 불도저 끌고 와서 사람을 갈아 마시는 그러한 형태로 체현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흉흉한 사건들의 피의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피의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법감정이 반영되지 않은 사법정의가 체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0년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매체가 너무 많아. 맞아. 그러니까 매체가 많으니까 훨씬 정보가 빨리 퍼지고 그 정보가 빨리 퍼지는 만큼 어떤 분노한 민심들이 규합되는 현상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커졌죠. 누군가를 죽이는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처벌을 국민들의 투표라든지 어떤 그러한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일궈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교화형 위기를 맞이한 조가 어떤 여주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물을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토양에서 싹을 틔어냈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 후에야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다시 특별 사면이 되게 되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결말인데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뭘요? 무슨 건덕지가 생기면 다시 죽이려 들 거예요. 100%예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너무 꼰대 같긴 한데. 아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보다도 글과 멀어지지 말라. 팝콘 낮춰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보기 좋은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감독 나름대로 담아놓은 메시지가 아예 없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런저런 느낌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